이 영상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 중심의 회계와 세무실무를 공부하는 영상입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가감을 하면 현금의 증감이 되고, 현금의 증감에서 기초현금을 플러스를 하면 기말 현금이 됩니다. 이 기말 현금은 재무상태표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기말 잔액과 동일해야 된다는 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는 즉 재무상태표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현금 흐름표의 기말 현금은 동일하다는 거. 이것만 알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회계적, 세무적 이슈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현금성 자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현금은 뭐 동전이나 뭐 지폐, 뭐 통화 대용증권 이런 부분이 현금이고, 보통예금은 뭐 가입 대상이라든지 예치금액, 그다음에 예치기간, 입출금 등이 제한이 없는 예금을 보통예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는 이 보통예금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계정 과목이고, 당좌예금은 당좌거래 개설 계약이 체결된 예금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요구하는 당좌개설 보증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에요. 이것은 장기 금융자산이죠. 현금성 자산은 이제 큰 거래 비용이 없이 현금으로 전환 이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 위험이 중요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 취득 당시 만기나 상환일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금융상품이에요. 이때 중요한 건 취득 당시죠. 즉 보고기간 말 만기나 상환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취득 당시 만기나 상환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이라는 거. 그리고 사용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는 거. 이 정도 선에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 그다음에 사용이 제한된 예금, 그다음 기타 정형화된 상품 같은 경우는 만약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한다. 그러면 유동자산, 즉 단기 금융상품,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외다. 그러면 비유동자산, 장기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횡령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 이번에 뭐 직원이 뭐 1,000억 넘은 금액을 횡령을 했다고 했잖아요. 횡령하는 경우 회사에서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할 것이냐, 그리고 세무조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횡령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하나는 오너가 횡령했냐, 그 외가 횡령했냐. 즉 오너가 횡령했으면 이 오너는 법인의 의사와 오너의 의사와 법인의 의사가 동일하다. 그 외에는 법인의 의사와 그 외에 오너가 아닌 사람의 의사가 동일하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때는 오너가 횡령했다. 그럼 이 횡령 금액은 나중에 세법상에서는 상여 처리를 해요. 상여 처리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상여금이다 해가지고 급여와 합산을 합니다. 합산을 해서 급여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 소득세를 다시 신고를 해야 돼요. 그 외, 즉 오너가 아닌 사람이 횡령을 했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거는 상해 처리를 안 해요. 상해 처리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대손을 인정을 해줘요. 대손 처리를 인정을 해줘요. 이것은 오너가 횡령한 금액은 대손 처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회사가 회계 처리를 차변의 미수금, 대변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했다. 이럴 경우 세무조정은 이 미수금이 가공자산이다. 그래서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처리를 하고 다시 또 송금불산입 상해 처리를 해서 이 상해 처리를 이걸 인정상이라고 하죠. 인정상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것은 이제 3월 달에 신고를 하잖아요. 3월 달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때 뭐냐면 이 인정상에는 귀속을 2월은 뭐냐면 우리가 그 연말정산 귀속할 때 2월로 하거든요. 연말정산이 2월이기 때문에 2월로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이건 귀속을 2월로 하고 지급을 3월로 해서 4월 10일까지 신고해라. 급여를 다시 재계산을 해서 이런 식이거든요. 연말정산을 재계산해서 4월 10일까지 신고해라. 회사가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했어요. 대손까지 다 미수금으로 처리한 것을 다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다 부실자산 없어졌죠. 그러면 뭐냐면 이 대손 상각비 즉 비용 처리를 인정해주지 않겠다. 회사에서는 세무상으로는. 그래서 송금 불산입 상해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외, 즉 직원이나 고용 대표이사가 횡령하는 경우. 그래서 오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너가.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으면 즉 비용 처리, 즉 대손 처리를 다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이나 고용 대표이사한테는 뭐예요? 상해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어떤 절차냐? 민형사상 소송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횡령 금액을 회수하려는 그런 노력들. 만약 그 회사의 직원이나 뭐 고용 대표이사의 어떤 보증인이 딱 보증인의 어떤 내까지도 그 횡령 금액을 회수하려는 그 노력을 하면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회수할 금액이 없다라고 판정이 됐을 때 이제 대손상각비 대손 처리를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횡령할 때 자, 회사가 차변의 미수금, 대변의 현금이 현금성 자산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세무조정이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회수하는 노력을 해서 더 이상 이 사람한테는 횡령 금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 판단이 돼요. 이제 그때 뭐냐면 대손상각비를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미수금 처리를 하면 이때도 세무조정이 없어요.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비용 처리를. 자, 근데 회사가 이제 회계 처리를 이렇게 했어요. 횡령할 때 대손 충당금을 다 설정을 해버렸어요. 이미 대손 충당금을 다 미수금만큼 대손 충당금을 다 설정을 했어요. 이때는 뭐냐면 대손은 언제 설정하냐면 회수 불능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설정하라는 거예요. 즉 이때는 송금 불산임 대손 충당금 유보로 처리를 해요. 그리고 회수 불능할 때 뭐예요? 마이너스 유보로 송금 산입해서 이거를 뭐냐면 세법상 그 세금을 줄여준다는 거죠. 이때 줄여준다는 거. 이때 줄여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자, 횡령은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는 거. 자, 건설업 실질 자본 진단 규정에 보면 즉 현금 같은 경우 무한정 우리가 회계 뭐 재무 상태표상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대표이사 가지입금들이 많이 없애기 위해서 막 여기다가 뭐 10억을 넣는다. 이걸 다 인정해 줄까요? 이거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보통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4조에 보면 재무상태표의 자본총액의 1%, 즉 자본총액의 1% 한도 내에서 현금은 실질자산이고 1%를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현금의 어떤 실제성이 확인이 어렵고 현금 과대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자본총액의 1% 만약 1억이다. 그럼 100만 원까지만 실질자산으로 보고 100만 원이 초과하는 현금은 뭐예요? 부실자산을 보겠다. 10억이다. 그럼 1000만 원까지예요. 100억이다. 그러면 1억까지는 실질자산, 1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부실자산.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예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냐? 예금은 보통 30일 동안의 평균 잔액으로 봐요. 30일 동안에. 그래서 내가 뭐 기업 진단일이 이때다. 그러면 30일을 이렇게 선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정할 수도 있어요. 30일을. 기업 진단자의 마음이에요. 30일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른. 자, 그러면 이 30일 동안의 평균 잔액이라는 것은 뭐냐? 평균 잔액은 우리가 인정이자, 가지입금 인정이자에 우리가 적수를 계산해서 인정이자 계산하는 것처럼 예금 평균 잔액도 어떤 식으로 하면 잔액의 적수를 구해요. 뭐 12월 10일 날 잔액, 12월 15일 날 잔액, 뭐 이렇게 잔액을 구해요. 구해가지고 이때 날짜를 또 얼마만큼 잔액이 유지가 되냐 이 날짜를 구하고
이걸 전부 다 더한 다음에 30일로 나누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적수예요. 그래서 예금은 30일 동안 평균 평잔으로 구하는데, 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회사에 가지입금이 있어. 5억이. 이 5억을 없애려고 돈을 갖다가 대표이사가 잠깐 어디 사채업자한테 빌려가지고 넣어요. 은행에. 그래서 30일 동안 딱 있어서 평잔을 딱 구해. 그런 다음에 30일 지나자마자 다시 대표이사가 빼가요. 이런 경우 진단은 30일 동안의 평잔으로 하지만 60일 이내에 대표이사가 부실자산으로 다시 가지입금 부실자산이잖아요. 부실자산으로 빼갔다. 그런 경우에는 이 부분은 뭐예요? 평잔에서 부실자산을 보겠다는 거예요. 차감을 해주겠다는 5억을. 이런 경우고, 단지 뭐 인건비나 원재료 이런 실질자산으로 돈이 인출이 되면 이것을 인정해주겠다는 거죠. 인정해주겠다는 거. 오늘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